트렌드는요, 인터랙션 원더러스트인데요. 인터랙션 방랑벽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뭐 인터랙션 역마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사람들이 디지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많은 화면을 보다 보니까 어떤 템플릿화된 디자인, 획일한 디자인에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런 어떤 지루함으로부터 과감하게 변화를 꾀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현대카드 M 부스트 시리즈입니다. 사실 극도의 미니멀리즘으로 디자인계의 어떤 혁신을 일으킨 게 현대카드이기도 한데, 이런 미니멀리즘을 포기한 이유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획일화되는 부분인데, 다양한 회사에서 이 스타일을 카피하다 보니까 신선하지 않는 트렌드가 돼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M 부스트 시리즈는 미니멀리즘의 정원을 선언하면서 부풀은 어떤 풍선을 표현한다거나 입체감을 준다거나 또는 다각도에서 빛이 반사되는 효과를 준다거나 메탈 느낌, 바코드 등 굉장히 강렬한 색깔과 결합을 해서 굉장한 신선한 트렌드를 선도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저도 광고를 봤는데 되게 흥미롭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디자인 혁신에 힘입어서 현대카드는 원래 목표량을 2주 만에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떤 카드가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되게 메탈릭한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네, 그것도 네. 아름다운데 의외로 현대카드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카드가 거미베어 카드인데요. 기업들은 여전히 그 캐릭터라든지 이모티콘들이 어린 세대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귀엽고 펀한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걸 볼 수 있는 예시였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이제 가상회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고, 또한 어떤 대면에서의 어떤 감정이 단절되다 보니까 약간 좀 쉽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주고자 미국의 가상 프레젠테이션 회사인 음흠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회사 이름이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재미있죠. 네. 음흠입니다. 네네. 가상회의 때의 어떤 부족한 시각적인 어떤 자료들을 보완해주고자 굉장히 재미있는 일러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I can present like this. I can just put up any slides here, and of course I need to get out of the way so you can see it better, but I can just go and I can still be here and explain, and change slides and important business stuff.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가상회의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인 컨텐츠와 인터랙션의 즐거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피어리드 레포트에서는 브랜드들은 차별화를 위해서 훌륭한 디자인을 제공해서 고객에게 시각적 만족감을 줘야 되고, 또한 인터랙션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서 사용자가 현실 세계보다 더 설득력 있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게 쉽진 않겠네요. 네, 어렵지만 저희가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트렌드는요, 루키드 인프라스트럭처, 즉 유동적 인프라인데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리포트 앞쪽에서 이제 딥단적 대체 현상을 얘기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소비자가 정보를 이제 습득하는 방식, 그리고 구매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런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운영 모델, 공급망 등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평가하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끝단에 있는 고객한테 어떤 즐거움을 줘서 구매 의도를 높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네. 기업들은 이제 높아진 고객의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되는 어떤 부담감을 이미 커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다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사실 사용자는 여전하게 그 오프라인 퀄리티를 똑같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재택근무를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짜장면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시켜 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연별곡을 시켜 먹어보니까 이제 그 매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인테리어를 이제 그대로 종이 포장지를 써서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매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아, 저도 한번 배달시켜 봐야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이제 배송 배달이 되게 활발하게 되면서 그만큼 반품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비용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또 온라인 쇼핑 많이 하다 보니까 반품도 되게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를 이제 미국의 캐스퍼라는 이제 매트리스 업체가 반품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객이 살고 있는 그 거점 근처에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이제 직접 체험해보고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비용 절감과 고객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의 돌파구가 점점 다양해질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되게 쇼핑 패턴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오프라인 샵에서 이제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꼭 사야 되는 물건, 뭐 세일하는 물건, 1+1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사야 되는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충동 구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다 온라인으로 사다 보니까 다 비교해보고 딱 필요한 것만 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소비가 좀 더 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영향이 이제 그런 시각적인 자극이 부족해서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과의 친밀감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수용하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운영 모델, 그리고 공급망을 재설계하는 게 이제 기업한테는 숙제로 남아 있겠죠. 어떤 숙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피어로드에서는 4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어떻게 가치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즉 기업은 자신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것부터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룰루레몬의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창 팬데믹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온라인 매장에 이제 주문이 많아지면서 그런 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서 직원들을 보내서 거기서 포장을 하고 그 보통 매장들이 다 집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배송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재고 창고의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하고. 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가서 그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경험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타벅스의 사례가 나오는데 스타벅스는 이제 픽업 포인트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이제 고객이 가서 픽업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럴 때 멤버십 포인트를 주는 거죠. 저희가 스타벅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친절한 직원과 그리고 이제 이 커피를 소비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제3의 공간에 있는 듯한 그런 사교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픽업 포인트, 픽업을 하면은 멤버십 포인트를 주는 그런 쪽을 유도를 해서 계속해서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던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다른 B2B 플레이어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예시로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동닷컴에서는 징시라는 앱을 만들어서 제조사들이 직접 무료로 이제 샵을 열 수 있도록 만들었고 거기 외에 해당되는 제반사항들,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이제 배송 같은 부분들을 다 이제 징동이 다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탄력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이런 공급망이나 운영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리포트에서는 이제 구독 모델을 얘기하더라고요. 프레타 능제라는 영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런 커피 구독 모델을 통해서 불안정한 수요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응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커피 구독 모델 재미있네요. 네네. 네, 이렇게 피어로드에서 4가지 과제를 설명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4가지 과제를 잘 따라가면 변화가 많은 시대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피어로드 2021 트렌드를 통해서 올해의 트렌드를 미리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게 90페이지 정도는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했고 딱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이동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어떤 감정적 교류를 하는 방법 또는 뭐 재택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노무에 관련된 부분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2021년 현재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트렌드를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메타넷 글로벌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메타넷 글로벌은 에센추어의 한국 독점 파트너로서 오늘 소개해드린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고요.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좋은 대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메타넷 테크톡 유용한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깜빡해서 기적이